이렇게 올라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48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3,768만원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루 음봉을 마이너스 4.7%짜리를 띄워주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렇게 시뻘겋게 큰 폭으로 테슬라가 6.8%, 아마존 7% 정도 빠지면서 대규모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이제 유통 주식이죠. 소매 쪽에 굉장히 조금 실적 쇼크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위축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휴지 하나가 1,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이젠 1,500원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지출에 부정적이게 되고 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이 대형 유통주, 특히 타겟이라는 이 월마트 비슷한 이 마트 유통주의 주가가 25%가 폭락을 하면서 조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월마트도 뭐 매출은 잘 나왔지만은 수익이 기대치를 이하로 나오고 연간 전망치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월마트도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최근에 4일 동안 어느 정도 반등을 나스닥이 쳐준 거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좀 반납한 모습이고, 막판에 어느 정도 좀 양봉을 띄워주면서 끝나긴 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1.3% 정도가 나오면서 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제의 종가 대비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직전의 전저점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거를 이탈할 확률이 지금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반등을 쳐줬던 자리를 굉장히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하락폭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11,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대대적인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이라고는 보고는 있고,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두 번이나 지지받고 크게 올라간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을 가능성, 그리고 이 주봉의 모양을 봤을 때 나스닥이 떨어질 때도 이 당시 코로나 때 떨어질 때도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 한번 쳐줬습니다. 아랫꼬리 쳐줬지만은 결국에는 그 꼬리를 다 먹는 음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저점 살짝 이탈시키고 나서 반등이 터졌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자 꼬리 부분 먹는 음봉으로 내려오죠. 지금 먹는 음봉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점 이탈합니다. 저점 살짝 이탈을 시켜요. 한 요 정도 11,500포인트 정도까지 살짝 이탈을 시켜주고, 다음 주에 양봉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조정 음봉 하나 들어왔다가 양봉 주는 패턴, 요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지만은 이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요때랑 비슷한 패턴이죠. 몸통 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먹어주고 살짝 이제 저점 갱신한 다음에 양봉 다음 주 아마 주봉은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양봉을 띄워주면서 위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어제의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밀고 내려갈 수는 있겠다. 지금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직전 저점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690포인트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 살짝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11,500포인트 요 정도죠. 한 요 정도 선에서 딛고서 마무리하겠죠. 이번 주에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당시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내리꽂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주고 이 정도로 꽂으면은 저는 사실 이게 거의 마지막 하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항상 가는 척하다 안 가고 요런 거 이제 몇 번을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탄 롱 물량을 이제 또 죽이는 무빙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고,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고,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찐 바닥을 확인했을 때는 그동안에 떨어졌던 부분을 좀 빠르게 만회하는 그런 연속된 양봉이 또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충분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당시에도 여기서 한번 양봉으로 쭉 쳐올리고 마지막으로 죽이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
패턴들이 항상 나왔기 때문에 살짝 죽이고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시원하게 여기서 좀 반등을 쳐주기는 했지만 그걸 다 반납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맥시멈 이 자리가 아닐까. 맥시멈 11,000이고 이 11,500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나스닥이 이 정도로 반등을 쳐줬는데도 비트코인은 큰 반등이 안 나왔었던 이유도 이 무빙 어차피 빠지고 더 빠질 거라는 거를 세력들이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나스닥의 지금 반등은 가반등이었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최근에 나스닥이 저렇게 반등을 쳐주는 구간에서도 나스닥보다 덜 올라가면서 나스닥 빠질 때, 어제 나스닥이 4.7%가 빠졌고 비트코인은 5.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진 거죠. 나스닥 갈 때는 못 올라가다가 나스닥 빠질 때는 나스닥보다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제 영상에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고가권에서 나오는 패턴, 이거를 뒤집어서 봤을 때 올리고 전고 돌파하고 죽죠. 여기도 내리고 전저 돌파하고 올리는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깨면서 거래량 확 붙고 말아 올리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방에 배팅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식의 요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롱을 잡았을 때, 특히나 마지막 부근에서 잡으면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전저를 깨고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올라가는 상방의 크기는 상당히 좀 크게 터질 수 있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지표가 밑에 보시는 빨간색 지표 있죠? 요게 투자자들의 손실률입니다. 손실률. 그러니까 손실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바닥이었고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손실률이 높아졌을 때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 작년 부처빔 그리고 올해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손실률 이후에 항상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손실, 그러니까 실현 손실입니다. 손실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손절치고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실현 손실률이 극에 달한 이후에 비트는 이제 불장이 항상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치를 떨고 손실률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떠나간 이후에 이제 불장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지금 떠나가고 있고 다 손실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손실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었다. 자, 그리고 하비 비트 전 SEC 위원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이 임박했다,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SEC를 이끌던 수장이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출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ETF가 상장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 내릴 시점에 이르렀고 아마도 몇 달 안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SE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고 그 전에도 뭐 여러 명의 이제 증권거래 위원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하비 비트 이 위원장도 이전에 SEC를 수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식의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예측하는 거랑 그래도 지금의 게리 갠슬러의 위치에 있었던 SEC 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도 정보가 있겠죠. 나름 SEC에서 과거 했던 인맥들이나 지금도 뭐 후배들이랑 같이 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소통과 교류 그리고 금융권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엄청난 위원회지 않습니까?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건 엄청나게 높은 자리거든요. 거기를 지냈던 사람이 이제 현물 ETF를 출시를 몇 달 안으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 꽂는 거는 뭔가 의도적으로 내려 꽂는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려 꽂은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 주고 이 구간 있죠? 여기서 선물 ETF 승인이 났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날려보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떨어진 그 이 저점 구간에서 세력들이 진짜로 매집을 돌린 다음에 현물 ETF 승인 하면서 개미들을 올라탈 새도 없이 말아 올리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 저점권에서 개미를 한 번 더 롱 물량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처럼 저점을 갱신해주면서 공포감을 극대로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원웨이로 내려 꽂았죠. 완전히 원웨이로 상방으로 갖다 꽂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꽂았는데 이 당시에 하락폭이 보시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가까지 52%를 내다 꽂았죠. 딱 반토막 넘게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떨어질 때는 50%지만 올라갈 때는 여기서 100%가 올라가야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 지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까지 지금 현재 이전 고점에서 지금 44% 정도 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좀 더 갱신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구간에서의 하락률처럼 여기도 한 50% 정도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2배를 올려친다 그러면 딱 100% 올라가는 가격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만약 여기서 이제 대형 호재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V자로 말아 올리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완전한 추세 전환의 변곡점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빨리 반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쇼크 한 번 정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원웨이 상방으로 쭉 가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합법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감독하는 방법일 뿐이지 러시아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합법화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러시아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소득 과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가 탈달러화에 굉장히 지금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 탈달러화를 외치는 공산주의 국가들 있죠. 중국,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인도도 약간 이 미국에 조금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인도 요런 애들이 탈달러에 대응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무기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좀 거대한 펌핑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치솟는 달러 인덱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달러 파워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반미 국가들이 노선을 취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게 비트코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도 암호화폐 합법화를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인도도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다시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깨어난 휴면 지갑 수를 데이터한 수치인데, 일단 공포지수도 사실상 8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은 수준의 극도의 공포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공포지수를 찍은 다음에 반전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 그 다음에 장기간 휴면 상태에 있던 지갑들의 활동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런 지표들의 증가는 중장기적인 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요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휴면 지갑수가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에는 요런 식의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도 메타페이 요거를 이제 정식으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나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요런 이제 자산들, 디지털 토큰 및 암호화 토큰의 거래를 허용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기업이 대대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나 암호화폐 결제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도 지금 독일에서도 정식 라이센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를 매수 기회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기관들이나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려는 개인들도 매수세 유입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그 독일 시장에 또 진출을 하는 이유도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 하고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을 좀 활발하게 유치하고자 하는 바이낸스의 의도겠죠. 캐나다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최소 8명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대규모 채택은 막을 수 없다.
또 요런 내용으로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공식적인 내용을 밝혔고, 그다음에 알트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황이 물론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쉽사리 반등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황은 좋지는 않죠.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주는 코인들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반등이 좀 약한데, 그나마 또 위믹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치 서비스 스테이크 360 같은 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뭐 어떻게든지 뭘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스테이킹 넣어 놓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보유한 암호화폐를 넣어 놓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위메이드를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중도에 뺄 때는 5%의 수수료가 있고, 또한 이렇게 스테이킹을 물론 지금 루나 사태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해놓고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 되면은 그만큼 코인의 어떤 물량이 좀 잠기는 거기 때문에 코인 가격의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좀 호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위믹스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 사실 위믹스도 지금 구간에서 시가총액 3천억대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좀 들고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밀크도 여기서 쭉 빠지는 척 하다가 강하게 쭉 좀 밀어올리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바닥권, 충분히 바닥권에서 시총 지금 1300억대, 굉장히 낮은 시총이고, 또 특히나 이런 낮은 시총 가격대에서 바닥권에서 물량을 좀 모으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씩 부담 없는 선에서 들고 있다 보면은 추세 반전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밀크도. 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흔든다라는 것은 지금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조금 바닥권에서 매수매도의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칠 때도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아마 보라 400원이라는 가격대에도 저는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우리 블루베리님께서 리플과 솔라나 한번 봐달라고 하셨는데, 리플 521원이죠. 이거는 지금 정말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리플도 521원, 시총이 아직도 25조 정도는 되지만, 저는 이 리플 같은 코인도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시간이 진짜로 안 움직일 때는 이 정도로 안 움직인 적도 있었죠. 하지만은 최근에 그나마 이제 작년에 크게 올려주고 지금 같은 빠진 구간에서의 그림은 물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특히나 솔라나도 이제 64,000원을 왔는데 진짜 너무 많이 빠졌죠. 이렇게 빠졌는데 시총 22조, 총이 22조다. 정확하게 지금 비트코인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우리는 이런 코인들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알트 코인들이 여기서 대규모 반전이 나오려면은 길은 하나입니다. 비트가 먼저 쭉 쏴주고 상단에서 놀면서 도미넌스가 빠져줬을 때 알트들로 도미넌스 수급이 쏠리면서 돈이 알트들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요런 식의 반등이 나왔듯이 요런 식의 반등을 이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고, 그러려면 이제 비트가 먼저 가지고 상단에서 좀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비트가 지금 나스닥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구간에서 상승이 그래도 나왔을 때 한 77% 정도를 올려쳐주는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 때는 한 130%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보다 지금 확실히 몸무게도 많이 쪼그라든 상황이죠. 시총도 많이 쪼그라들었고, 여기 10만원에서 17만원 가는 것보다 5만원에서 10만원 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상승률도 좀 크게 터질 수 있다. 반등이 이때 나왔던 반등보다는 세게 터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보통 처음에 뺄 때 양봉 장대죠. 장대 음봉으로 빼고 봉의 길이가 좀 짧아지다가 마지막에도 장대로 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쏘고 바로 반전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반전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장대로 쏘죠. 장대 음봉으로 쏘고 횡보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쭉 내리고 좀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앞에 4자나 5자를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성,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떨어지는 세기나 강도 자체는 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세게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봉의 길이가 작죠. 음봉의 길이가, 변동폭 자체가 여기는 이제 2%짜리 5%, 0.14 종가 기준입니다. 6% 이렇게 장대 박은 이후에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어느 정도 좀 기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식의 각도 자체가 아직 옆으로 기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주면서 좀 더 빠지다가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좀 상당히 높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어차피 지금 가격이나 저번 주 가격 이상으로는 올려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르고 나갈 거면은 반등이 여기 보면 3주 동안 터지죠. 그래서 최소 앞으로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3주에서 4주 정도 강한 반등이 터질 수 있고, 내려오는 힘에 좀 비례해서 터진다 그러면 이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물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맞지 않을까. 확률상으로 지금 음봉이 7음봉 주봉인데, 일봉도 아니고 주봉으로 7음봉이 뜬 이후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양봉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제 바닥이 잡힐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빨리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찔끔찔끔 빠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진이 빠지는 건데, 그거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상 좀 어쩔 수가 없고, 이런 구간에서는 차라리 떨어질 때마다 좀 더 산다던가 이런 식의 전략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 제대로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비트코인이 나락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지표들, 실현 손실률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대규모 반등이 나왔던 지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월봉 골든크로스 이후에 나왔던 대규모 상승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하비비트 전 증권거래 위원장까지 지금 현물 ETF 승인의 가능성을 몇 개월 내에 출시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호재들이 막상 터졌을 때 코인들을 들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지금 손절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상당한 포모, 그러니까 상당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플로우도 지금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한다,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는데, 플로우가 저 발표를 하고 나서 약간 올라가려고는 했는데 비트가 빠지면서 힘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코인베이스에 일단 올려놓게 되면은, 이거 업비트 상장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펌핑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상장하고 거래 시작하는 시간이 5월 20일 한국 시간 새벽 1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밤이겠죠.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넘어가고 나서 아마 새벽 1시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미국 최대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플로우도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이것도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이런 식의 되돌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상장도 하고 이러면 지금 물론 많이 빠졌지만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이고 우리 모두가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나스닥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고, 어제 나스닥이 또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말장이 이제 오는데 아마도 목금에 의미 있는 반등은 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 주봉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나주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굉장히 힘든 주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말에 또 역대급으로 털어내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비트코인 무빙 보면 주말에 장이 안 열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때 좀 더 그래프를 많이, 차트를 많이 보고
업비트를 또 많이 열어서 보고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극도의 공포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목금 나스닥을 더 뺀 다음에 비트코인도 그러면 당연히 더 빠지겠죠. 그래서 전저까지 깨는 최악의 상황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터질 수 있다. 조금 요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크게 빠졌던 5월 8일, 9일도 요때 8일이 일요일, 월요일로 넘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주말을 끼고서 월요일까지 해서 하락이 대규모로 좀 터졌었죠. 그리고 5월 12일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8일을 엄청나게 뺀 다음에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좀 더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전저를 이제 이탈시키는 무빙이 빠르면 주말에도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무빙이 되겠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마지막 고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의 반대 패턴이죠. 요런 그림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또 이번에는 얼마나 극도의 공포를 줄 건지. 왜냐면 사실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도 여기 찍고 여기 찍었을 때 여기 저점이 정확하게 30K 3만 달러였고 여기가 28.8이죠. 한 12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빼도 이제 25K 정도 25K를 찍거나 아니면 25K를 깨주게 되면은 또 패닉이 나오기 때문에 25를 깨고 24.7, 24.8 정도를 만들어주고 올리는 그런 무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버텨주면서 올라갔으면 좋겠지만은 이 보시는 이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 이거를 과연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 얘네들을 어느 정도는 좀 청산시키고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고, 여기 이제 비파 롱 물량인데 지금 롱 물량이 역대급이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파이넥스의 롱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구간, 요 구간이 최저점이었죠. 그 이후부터 쭉 올라가면서 비파 롱 물량이 쭉 줄어들면서 익절을 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잡고 저점에서 올라가니까 익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세력급으로 매매를 지금 기가 막히게 앞날을 다 예측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비파 롱 물량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얘네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롱을 잡고 있다. 이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큰 어떤 공포 구간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고, 과연 이 공포의 끝에 대규모 반등이 올 것인지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봉을 보면은 8주입니다. 8주 연속 음봉이라는 거는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을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스닥이 또 과연 어디까지 빠져줄 건지 그게 좀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도 나스닥은 빠지고 있습니다. 반등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또 10시 반 본장 개장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전저를 이탈시키면서 올라가더라도 전저를 깨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조금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어두운 구간을 좀 지나가는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 만약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서 이런 장대 양봉 하나만 이제 출현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완전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봉 뜨기 전까지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이거 양봉 장대 양봉 하나만 떠주게 되면은 최소 이제 9%짜리죠. 여기 9%짜리만 하나 떠주면 그때부터는 초불장이 한번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 끝나고 접고 더 쏘아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힘든, 진짜로 지옥빔이죠. 지옥빔이지만은 이 구간만 어떻게 조금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이번 주말이 상당히 힘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멘탈관리 신경 쓰시고, 우리가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불장 구간은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